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파이널 프로젝트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네이버 클로바 API의 소개 및 사용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될 소프트웨어학과 11학번 유진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한 소개와 설치,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 API 중에 하나인 네이버 클로바 스피치 신세시스에 대한 소개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사전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요. 먼저 사용하시는 환경에서 자바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것인지는 뭐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운영체제 역시 상관이 없지만 해당 강의는 맥OS에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란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공식 IDE로 안드로이드용으로 제작되어 앱을 빌드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자바 기반인데 개발사에서도 자바만 지원하는 것이 단점 아닌 단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C와 C++과 같은 코드를 디버깅할 수 있는 디버거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나 C++로도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음으로 기능 소개입니다. 기능 소개로 첫 번째는 빠르고 풍부한 기능의 에뮬레이터 제공입니다. 이는 안드로이드 폰이 없어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빌드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버전의 안드로이드 API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버전의 안드로이드 API란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보시면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요. 뭐 오레오나 키캣 등과 같은 안드로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파이어베이스 및 클라우드 통합입니다. 이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앱, 웹, 서버, DB 등 다양한 것을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구현할 수 있고, 이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는 FCM과 같은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 서비스인데요. 이를 이용해 앱에서 쉽게 푸시 메시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UI 도구 제공입니다. GUI 도구 제공은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은 좀 느끼실 건데, 앱이나 웹 등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개발할 때 UI를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것은 생각보다 귀찮고 껄끄러운 일인데, 이 부분을 손쉬운 GUI 도구로 편의를 제공하여 개발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바일 앱 빌드 툴과 비교입니다. 모바일 앱을 빌드하는 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치 코르도바, 엑스코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좀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안드로이드 공식 제공 ID이며 파이어베이스 및 클라우드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자바 기반입니다. 반면에 아파치 코르도바는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폰, 그리고 블랙베리 등과 같은 8개의 플랫폼을 지원하고, 또한 하이브리드 앱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자바를 사용하는 것과는 반면에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입니다. 다음으로는 엑스코드입니다. 엑스코드는 iOS 플랫폼을 지원하는데요. 그만큼 맥OS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애플에선 이런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iOS 개발은 보통 오브젝트 C와 스위프트로 앱을 개발하는데, 그와는 뭐 그것 외에도 이제 엑스코드에서는 C와 C++, 자바, 자바스크립트 등과 같은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시연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그리고 간단한 앱을 빌드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이제 디벨로퍼 페이지로 왔는데요. 저 같은 이제 여기서 원래는 설치 이제 링크가 떠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미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맥 환경이기 때문에
for Mac이라고 적혀 있고, 여러분은 이제 윈도우일 수도 있고 맥일 수도 있지만 뭐 알맞는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뭐 기능 소개라든지 뭐 장점들 같은 걸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한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설치를 해놨고, 이제 앱을 프로젝트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네임인데요. 이게 이제 앱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OSS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는데요. 이제 버전은 하고 싶은 것들 하시면 되는데, 각각 버전마다 이제 지원하는 API라든지 다른 뭐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달라서 저는 26 이제 오레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라고 해서 처음에 보여질 화면인데요. 아무거나 생성하시고 다른 걸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저는 empty 액티비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그리고 여기서는 이 액티비티에 대한 이제 메인 액티비티라고 이제 자바 파일인데요. 여기 액티비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레이아웃은 이 디자인이죠. 디자인에 관련된 레이아웃의 이름입니다. 저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만드는데 오래 걸리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고요. 아까 이제 보셨던 레이아웃은 여기 액티비티 메인, 레스 레이아웃에 보시면 레이아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로딩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잠깐 메인 액티비티를 살펴보실 건데요. 이 메인 액티비티는 해당 이 레이아웃에 대한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onCreate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이 페이지 자체가 처음 생성됐을 때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이 빌드되고 처음 앱을 켰을 때 이 화면이 나오게 된다면 onCreate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set activity view, 해당 레이아웃에 있는 뷰를 이제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아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OSS라는 패키지에 모두 묶여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로딩이 됐으니까 레이아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선택했던 empty 레이아웃 액티비티에 대한 레이아웃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따가 빌드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이렇게 헬로 월드가 찍히는데요. 저희는 헬로 월드를 지우고 버튼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버튼, 토글 버튼, 체크아웃 박스와 같이 앱을 빌드하거나 만들 때, 다른 것을 만들 때 유용한 이제 GUI 도구들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버튼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버튼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이제 버튼 대신에 OSS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S라고 바뀌시는 게 보이시나요? 네, OSS라고 바뀌고, 저희는 헬로 월드를 찍는 것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되는, 이제 앱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되는
로그를 찍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기서 버튼 이제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요. 네, 버튼이라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임포트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추가되어서 버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버튼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줄 건데요. find view 여기 적었네요. find view id를 하면 이제 저희가 id를 처음에 안 바꿨었잖아요. 그 id를 가지고 버튼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뜨는데 아마 제가 잘못 입력했겠네요. 네,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이제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는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이제 액티비티에서 온클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온클릭 리스너가 떠야 되는데 네, 지금 동영상 녹화 중이라서 좀 렉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고 이제 빨간 줄이 띄는 이유가 여기 아래 형식을 오버라이드를 해야 돼요. 온클릭이라고. 네, 온클릭을 오버라이드 하고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액션은 이 온클릭 안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로그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네, 둘 다 스트링으로 찍어도 되는데 원하시는 거 찍어도 되겠습니다. 확인. 네, 이런 식으로 찍었고 이거 역시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임포트가 이제 됐고요. 맥 같은 경우는 옵션 엔터를 누르시면은 바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앱 빌드하기 앞서서 다양한 버전의 에뮬레이터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버추얼 디바이스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버추얼 디바이스는 방금 버튼 누른 대로 누르시고 여기서 저는 넥서스 5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여기서 API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API 저는 오레오를 선택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오레오로 했기 때문에 같은 버전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오레오를 하겠습니다. 하고 세팅에서는 이제 건들 게 거의 없는데 여기 키보드 이제 인풋을 받게 되면은 겹치기 때문에 이거를 해제하고 피니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된 게 보이셨죠? 그리고 끄고 버튼을 이제 런 버튼을 누르시면은 빌드가 함께 되는데 방금 생성했던 넥서스 5 API 26 이거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환경이 그렇게 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에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자동으로 앱이 빌드가 됩니다. 앱에 빌드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요. 네, 방금 저희가 이제 버튼에 이제 알림 확인이라는 로고를 줬잖아요. 이제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로그캣에 보시면 로그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터미널은 이제 뭐 깃 같은 명령어들 이제 터미널에서 쓰실 때 여기서 바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 보여드리겠는데 저희 그 자바 버전 같은 경우 이렇게 깔려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잘못 적었네. 네,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시 파일 같은 경우 보셔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배시 프로파일 보시면 이렇게 환경 변수들을 지정해 줘야 돼요. 이제 각 본인이 설치된 이제 SDK나 뭐 JDK 같은 것들 보셔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네이버 클로버 AP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클로버 API입니다. 네이버 클로버 API란 네이버 디벨로퍼에서 제공하는 AI API입니다. 당연히 AI 기반으로 학습을 통해 높아지는 성능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API 가이드나 도큐먼트를 보시면 자바, 노드.js, PHP 등 다양한 언어 가이드를 제공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API들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종류로는 네이버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 클로바 스피치 신테시스, 클로바 스페이스 레코그니션이 있고, API의 종류들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로바 스피치 레코그니션입니다. 해당 API는 음성 인식 API로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대고 말을 했을 때 그 음성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 대한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이제 변환해 줄 때 텍스트로 변환해 줄 때 신뢰도가 가장 높은 5가지를 보내주는데, 거기서 개발자의 의도에 맞게 5가지 중에 알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손쉬운 사용법이 있고 AI이다 보니 머신러닝을 통한 학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강의에서 사용하게 될 클로바 스피치 신세시스입니다. 음성 안내 API로서 주어진 텍스트를 기반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합성음을 제공합니다. 합성음에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 음성을 제공하고, 또한 한국어 이외에도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로버 페이스 레코그니션입니다. 얼굴 감지 API인데요. 이는 비전 데이터를 통해 얼굴 인식을 합니다.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비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카메라 제어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된 비전 데이터를 가지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DB를 통해 닮은 유명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API들일 수도 있지만 CSS와 CSR을 이용하시면 음성을 입력하고 변조하는 것과 같은 색다른 개발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API에 대한 소개는 지금 방금과 같이 마쳤고요. 이제 API 가이드 및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딩되고 있는 화면이 네이버 이제 디벨로퍼 페이지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CSR과 CSR도 있고 CSS, CFR 이렇게 다양한 API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CSS 개발 가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인데요. 아까 저희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고, 이제 API는 HTTP 기반으로 이제 REST API를 사용하는데, 포스트로 이제 텍스트를 보내고 그거에 대한 음성을 반환해주는 형식입니다. 사용하기 앞서서 원래 사전 준비로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저랑 이제 이거를 보시고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API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HTTP request 헤더가 있고, 이제 아래 보시면은 여기 한국 남성, 한국 여성, 뭐 스페인, 중국어 등이 있고, 스피드랑 이런 것도 제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오르 코드도 있고, 그리고 그 아래 가장 이제 중요한 CSS API 구현 예제들이 있습니다. 자바, PHP, 노드.js, 파이썬, C# 뭐 등이 있고, 저희는 안드로이드를 이제 자바 환경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이제 자바 예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앱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등록을 누르고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자기 맘대로 적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OSS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API는 저희는 CSS를 사용하기 때문에 CSS를 누르고, 환경은 안드로이드 설정, 그리고 패키지 이름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설명드렸던 이 패키지를 복사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이제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게 있는데 이거는 앱을 빌드할 때 이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버튼이 알림이었는데 이 버튼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버튼에다가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를 실행시키는 코드를 입력했는데 객체를 이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드는 이유가 메인 스레드에서 돌리고 이것도 또 돌리다 보면은 메인 스레드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요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앱이 실행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스레드를 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자바 코드가 여기 있는데요. 이제 개발자 가이드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었지만 약간 수정한 게 있습니다. 먼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을 넣고 여기다가 스트링을 받도록 했는데 스트링은 이제 여기서 오픈소스라고 이제 실제로 읽을 말이죠. 읽을 텍스트를 여기다 입력을 하고 객체에서 메인을 호출해서 오픈소스라는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은 이제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겠고 방금 가이드에서 보셨던 어플리케이션 등록해서 보셨던 시크릿 이제 아이디랑 시크릿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이제 API 호출을 위한 API URL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픈소스로 입력했던 이 ARGS를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텍스트로 이제 인코드해서 넣어주는데요. 넣고 아까 입력했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시크릿 코드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 그리고 반환되는 데이터가 아닌 음성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아래에서 이제 리스폰스 200 정상 호출될 경우 이제 여기 아래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앱 그 모바일 환경 내부에서 네이버라는 폴더가 없으면 네이버라는 폴더 즉 디렉토리 하나 생성해주고 그리고 이름 하나로 덮어 씌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디렉토리에서 mp3 파일을 크리에이트 해주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함과 동시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서 바로 음악 파일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프리페어 준비 시작. 네, 여기까지고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매니페스트에서 보실 게 있습니다. 매니페스트란 파일에서 API를 사용하기 위해선 퍼미션을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퍼미션은 이렇게 인터넷 그리고 저희는 앱 외부 디렉토리 스토리지를 쓰기 때문에 외부 스토리지를 쓰고 다시 음악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with external storage라는 퍼미션을 추가해 줍니다. 네, 이제 다음과 같이 앱에 이제 설명하는 것은 끝났고요. 앱을 한번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는 커넥티드 아까 하나 빌드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에뮬레이터도 한번 켜져 있고 하니까 그렇게 빌드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네, 에러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앱을 켜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까와 약간 다른 프로젝트라서 이제 버튼 이름이나 위에 뜨는 이름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기능은 똑같으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앱이 켜졌을 때 이제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추가했던 퍼미션을 앱 안에서도 허용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팅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세팅에 들어가셔서 앱 그리고 앱 인포 네, 여기서 저희가 만들었던 앱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OSS 프로젝트 네, 간단한데요. 여기서 이제 퍼미션을 누르셔서 딱 스토리지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스토리지 하나만 추가해 주시고 네,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SS 프로젝트를 누르고 네, 여기서 CSS를 누르면 아까 입력했던 오픈소스가 나오면 됩니다. 지금 동영상 파일 때문에 좀 렉이 걸리는데요.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설정에서 이제 한국 남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여성으로 또 바꾸면 또 여성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CSS API에 대한 사용 방법 마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로 이번 강의에서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한 앱 빌드, API 사용 방법, 이제 다른 툴들 이제 아파치 코르도바나 엑스코드 같은 걸 소개해드려서 이제 선택지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앱을 처음에 만들거나 이제 처음 다가가시는 분께 쉽게 하고 이제 API 사용법에 대해서도 처음에 약간 공포증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원하시는 툴 사용하시고 언어를 사용하셔서 다양한 앱과 필요한 앱을 개발하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